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스마일 학교의 조 선생입니다. 이번 시장 자체가 바이 코리아가 진행될 거냐 아니면 세이 코리아가 진행될 거냐. 물론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바이 코리아로 진입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연일 급등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도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개인 투자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또 개별주 순환 장세를 또 이용하는 전략이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또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반대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떻게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짜느냐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주식의 기준은 나만의 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찾는 그런 구조가 주식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 기준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좌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물론 조 선생은 기준봉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 기준봉이라는 것은 세력봉이라고도 말씀드리고 매집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진입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조건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기준봉의 매매 전략 중에 윗꼬리 캔들과 양음양 캔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이 시간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하면은 뭔가 효율적으로 여러분만의 기법을 또 한 가지 또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물론 뭔가 또 효과적인 방법이 또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준봉이라는 것은 제가 매 시간마다 기준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봉이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캔들이에요. 모든 상승세든 하락세든 모든 기준은 기준봉에서 탄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준봉은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 캔들 중심으로 매수 타이밍과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 다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수적으로 이게 기준봉인데요. 시가가 저가 잡히고 장대봉이 만들어지는 게 기준봉입니다. 그러면 기준봉은 기본적으로 16% 이상, 20% 이상, 25% 이상 또한 상한가 이게 기준봉의 역할론이 딱 성립이 되는데요. 그러면 기준봉에는 또 이평선은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21선 기울기와 61선 기울기 또 120선 기울기 위치에 따라서 전략이 틀려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봉을 어떤 구조로 설정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윗꼬리가 몸통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매도세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이상 올라가니까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팔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했다. 그럼 매도세의 힘이 달리 측정이 된다. 그리고 기준봉은 당일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한 캔들의 기준으로 윗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적합하다.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이제 기준봉이 생성됐을 때 종가상으로 몸통용으로 종가 고가 형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종가상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16%든 20%든 종가를 형성했다. 대신 여기서 몸통을 뽑았는데 꼬리가 길면은 종가상 3% 플러스면은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뭔가 눌림목이 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준봉의 형태가 또 틀려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준봉의 기본 조건은 장대 양봉 또는 갭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보다 확연히 증가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45도로 각도로 하락세가 유지돼 수렴 각도로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장대봉이 나오면은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형성되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로 딱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평선 또한 우상향이어야 적합한 정배열이죠. 그렇다면 매수세가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이전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봉이 형성되면요. 어디 시점에서 기준봉이 생성되느냐 여부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면 보통 바닥권에서 기준봉이 형성되기까지 박스 수렴 구간을 걸칩니다. 그럼 이 앞쪽
저가 고가가 저항대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장대봉으로 이 저항대를 돌파시키면 눌림 구조가 형성됐을 때 여기에 저항대가 지지대로 형성되면은 바로 U자 패턴으로 2차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면밀하게 측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준봉의 기본 4가지 패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눈도장 찍어서 확인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 4가지 패턴은 우리가 이제 A급 상승 조정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기준봉이 형성되고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는 A급 상승입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더 강하고 바로바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2차 상승, 3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다. 그래서 A급 상승인데 보통 지금 현재 종목들 보면은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은 우리가 반도체, 뭐 온디바이스 반도체나 AI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거의 기준봉이 형성되고 눌림 구조 속에서 2차 상승으로 이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B급 횡보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준봉이 형성되면은 횡보 이전 이 기준봉의 종가를 기점으로 3분의 1 지점까지만 눌림 조정을 주고 꼬리로 올린다. 종가상으로는 꼬리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이 기준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올린다. 그럼 세력들이 관리를 한다. 보통 횡보 조정은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달리는 구간 자체가 개인들이 할 수 없고 세력들만이 횡보 조정을 유지시키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가들이 질려서 그냥 청산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게끔 시간을 끄는 작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적 게임이 더 강화된다. 그리고 다음 C 패턴을 보시면요. 기준봉은 생성됐는데 눌림 구조가 생성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준봉이 생성되면 10종목 중 한두 종목은 바로 장대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데 눌림 구조가 나타날 확률은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눌림 구조가 여기에 3분의 1 A급이나 B급 패턴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 C급은 이 기준봉의 중심가까지 눌림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눌림 구조 속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형성됐을 때는 매수 전략을 펼치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눌림 구조 속에서 양봉이 생성되면은 그때 매수 전략을 펼쳐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때 눌림 매수 치면 V자 반등이든 U자 패턴으로 돌리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D급 시가 조정은 이 기준봉의 시가 저가 우리가 9시 땡 하면은 저가의 시작에서 종가상으로 고가 만들겠죠. 그럼 몸통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 D급 조정은 장대 기준봉 완성 후에 눌림 조정 속이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눌림 구조 속에서 어디까지 이 시가까지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는 패턴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캔들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양봉이 생성됐을 때 세력들이 이제는 여기서는 돌리자 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요. 양봉 캔들이 나타났을 때 꼭 확인하고 매수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준봉이 무엇이고 기준봉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전략, 이제 이 기준봉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평생 써먹는 주식 기법, 윗꼬리 캔들입니다. 우리가 캔들 하면은 기준봉이 생성된 상한가 기준봉이 있고요. 또 이제 윗꼬리가 한 15% 정도 되고 몸통이 15%, 윗꼬리도 한 15%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기준봉이 있고 점점 꼬리가 길어지는 기준봉이 있어요. 그럼 꼬리가 좀 긴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이 꼬리를 다시 한번 잡으러 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윗꼬리 캔들입니다. 윗꼬리 캔들은 기본적으로 시가는 저가 잡혔는데 뽑았죠. 여기서부터 시가 저가 잡히고 몸통으로 올라갑니다. 찌끔찌끔 올라가다가 한 2시나 됐을 때 올라갔는데 2시 이후부터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매도세가 강화됩니다.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몸통으로 뽑았던 기준봉이 반대로 꼬리가 생성되면서 종가는 저가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단에서 만들어지는지 상단에서 만들어질 때에서 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해석이 틀려져요. 그러면 바닥형 수렴 구간 속에서 자꾸 꼬리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건 한번 흔들어내면서 매집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윗꼬리 음봉도 마찬가지로 매집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캔들을 머릿속에다가 딱 도장 찍어 놓고요. 다음 패턴을 볼게요. 이 윗꼬리 캔들이 고점에서는 매도 캔들입니다. 물량을 털고 나간다.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것은 어느 이상 상승세가 나오면서 위에서 윗꼬리 캔들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얘는 여기서는 추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61.8%, 100% 이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에서 윗꼬리 캔들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매도, 고점에서는 매도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닥에서는 매수 캔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캔들을 위치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요. 그 위치가 위 상단이냐 바닥에서 수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윗꼬리 캔들이라고 하면요. 플러스 거래량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가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지 보통 우리가 이제 장대 이 거래량이 이 윗꼬리 캔들이 발생하면은 장대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눌림 구조가 또 어느 이상은 2, 3일 정도 발생할 여지는 있어요. 눌림이. 그러면 이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데 이 음봉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요. 어느 날 갑자기 윗꼬리가 생성되고 또 한 번 눌림 구조가 생성된 다음에 또 한 번 윗꼬리 캔들이 발생하거나 장대봉이 생성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여기에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어느 날 같으면 이전 거래량보다 더 높게 생성되는 장대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얘는 추세 타임으로 변형되면서 오히려 이 고점도 돌파시키면서 2차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윗꼬리 캔들의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윗꼬리 캔들은 세력의 매집을 알리는 세력봉과 매집봉이라고 일컫습니다. 일명 세력봉, 매집봉. 그리고 윗꼬리 캔들의 타이밍은 윗꼬리 캔들 플러스 거래량이 중요하다. 이 거래량을 체크하고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럼 이 세력의 흔적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윗꼬리 캔들을 보시면요. 이 조건이 들어갑니다. 윗꼬리 캔들에 최소 10%에서 15% 이상의 윗꼬리 캔들이 발생해야 된다. 최소 고점 대비, 저점 대비 15% 이상, 10%에서 15% 이상. 그리고 몸통보다는 윗꼬리가 길어야 된다. 몸통보다는. 이건 일반 기준봉이 아니라 윗꼬리 캔들입니다. 윗꼬리 캔들이 윗꼬리가 길어야 된다. 꼬리가. 그리고 땡땡땡 흐름 체크, 땡땡땡 돌파하는 거래가 터져야 된다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수익 비법 3탄을 공개를 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주호 선생 노란톡방에서. 이번에 지금 윗꼬리 캔들하고 제가 양음량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윗꼬리 캔들의 이 조건이 4탄, 자료집 4탄을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요. 4탄을 제가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배포 안에요. 이 자료집 안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 조건에 합당한 조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합당해야 이 종목을 매매해도 되는지 여기 이 두 가지 땡땡땡 흐름을 체크하고 땡땡땡 돌파하는 거래가 터져야만 이 윗꼬리 캔들의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윗꼬리 캔들을 발생했을 걸 찾았을 때 이거 조건에 갖다 붙여서 이건 전략대로 움직여도 되겠다. 아니 이건 아웃이야. 이런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집 여러분들이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꼭 자료집 챙겨가세요. 3탄도 제가 지난주에 배포를 시켜드렸는데 그분들도 다 자기 받아서 그 전략대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윗꼬리 캔들이 어떤 캔들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제가 방금까지 드린 내용에 관해서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윗꼬리 캔들 하면 이제 이 종목은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여기에 윗꼬리 캔들 1이라고 쓰였죠.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전의 거래량보다는 대량 거래가 발생했어요.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전의 거래량이라는 것은 한 달 정도의 전에 이전 거래량보다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루, 이틀, 3일간의 눌림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3일간의 눌림 조정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제가 눌림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당연히 축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고 여기서는 또 한 번의 이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보다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이전 거래량보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한 주라도 펼쳐 보신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이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을 돌파시키면서 어디요? 이 윗꼬리 캔들의 고가를 돌파시키고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8,000원대에서 12,000원, 3,000원대까지 매수 단가가 청산 단가가 설정되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실 것은요.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캔들인데 처음 윗꼬리 캔들에서는 안 잡아도 되십니다. 그냥 흘러보내도 되세요. 대신 눌림 파동에서 이 윗꼬리 캔들의 이전 윗꼬리 캔들의 눌림 파동에서 처음보다는 거래량이 여기 2번이라고 써졌죠. 여기 2번의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많이 발생했을 때는 한번 물량을 나는 100주 갖고 매매하겠다. 그럼 30주에서 50주는 1차 매수가로 설정해서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이런 윗꼬리 캔들의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방금 제가 설명한 조건은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드리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린 거지 다른 게 아니라 이 조건에 합당한 내용 자체는 자료집 4탄에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배포를 해드리니까요. 이거 꼭 받아가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주식의 기준은 나만의 내가 할 수 있게 내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서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은 주대가 없어지겠죠. 이리 틀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종목 샀다 저 종목 샀다가 이게 아닌가 싶으니까 손절해버리고 또 이 종목 샀더니 또 여기서 손절해버리고 그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은 우리가 TPC입니다. 여기 윗꼬리 캔들이 하나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윗꼬리 캔들이 기준봉이 발생했지만은 흘러보내셔도 된다겠습니다. 흘러보내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죽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윗꼬리 캔들이 하나 또 발생했는데 이전 거래량보다는 높게 형성됐을 때는 발을 한번 살짝 몸은 담그지 말고 발만 담궜다가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보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번의 상한가 캔들이 발생한다. 이해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윗꼬리 캔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윗꼬리 캔들, 거래량, 그리고 이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또 한 번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전 거래량보다는 높게 형성됐다. 그리고 처음 1번의 대량 거래량 윗꼬리 캔들보다 여기서는 그냥 흘러보내도 괜찮다. 그 다음 캔들에서 노림수로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눌림 구조가 나타나지만은 상한가짜리 30% 이상짜리의 수익률을 또 맛볼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윗꼬리 캔들의 매매 전략을 꼭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법으로 하나 정도는 만드셔야 됩니다. 기준봉 매매 기법 중에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어요. 나는 장대 양봉을 좋아해. 나는 윗꼬리 캔들을 좋아해. 아니면 장대 양봉 눌림 구조에서만 나는 치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 아니면 장대 양봉 중심가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그 자리가 제일 만만해. 그리고 거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은다 하면은 오히려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경우가 더 많았어. 그럼 여러분이 성향에 맞게끔 설정해서 전략을 짜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캔들을 보겠습니다. 핌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여기서 지금 현재 윗꼬리 캔들이 하나 발생했죠. 윗꼬리 캔들이 발생했는데 대량 거래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전 거래량보다는 대량 거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발을 하나 딱 담궜더니 그 이하로는 빠지지 않고 또 장대 양봉을 하나 또 세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보세요. 이 기점을 붕괴시키지 않고 어느 가지 20% 4,000원짜리가 거의 6,000원 가까이 매수세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수익률은 또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윗꼬리 캔들은 기본 마인드는 우리가 꼬리가 길어야 된다. 물론 몸통이 조금 커도 돼요. 너무 크진 않아도 반반씩 합장해도 됩니다. 반반씩. 그리고 10%에서 15%짜리의 윗꼬리 캔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리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대신 여기에 합당한 내용은 자료집에 더 면밀하게 우리가 그 예시까지 설정해 드려서요. 차트에다 제가 다 그려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HAB 제약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한번 드러났죠. 드러났다가 눌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거리량은 없습니다. 거리량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윗골이 엄청나게 크죠. 아주 칼날이죠. 한번 흔들어 놓는 겁니다. 세력도도 한번 흔들어 놔요. 쫙 올려서 여기에 있는 물량을 한번 흡수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물렸던 개인 투자가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올라온다. 터이자 쫙 때려버리니까 꼬리가 달렸거든요. 그러면 꼬리가 달렸는데 우리가 이제 거리량을 보세요. 여기 거리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윗꼬리에 장대 거리량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장대 거리량이 만들어졌는데 눌린 구조 속에서 이날 이전보다 좀 더 높게 형성되는 거리량이 발생했죠. 그럼 이날 여러분들이 양봉 거리량인데 30%나 50%를 또 한번 담가보는 것입니다. 담가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얼마짜리 14,000원대, 3,000원대에서 19,000원대의 수익률을 또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윗꼬리 캔들을 보통 우리가 보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꼬리가 길면은 일반인들은 안 덤빕니다. 매수 제외시켜요. 왜? 꼬리로 흔들어놨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했다. 특히 여기에 음봉이 또 생성되면요. 다 털었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주호 선생은 이 윗꼬리 캔들을 다 면밀하게 보편적으로 다 설정을 해서 확률적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바닥권 패턴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한번 흔들어놨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소화를 시키고 나서 2차 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번의 이전 거리량이 더 높게 나오는 파동에서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유지시킬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윗꼬리 캔들을 꼭 여러분 거로 만들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윗꼬리 캔들까지는 일단 공부를 했어요. 많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으면요, 그 주호 선생님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자료집 한번 받고 그 자료집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노란톡방에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제가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차트 실전 LC를 하나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1년, 2년 하고 때려칠 거 아니시잖아요. 계속해서 재테크 개념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요. 이런 기법은 꼭 내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도 손실이 아닌 수익 구조, 수익률 곡선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시간부터 배울 건요. 여러분들이 그 윗꼬리 캔들도 중요하지만 이 캔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린이도 눌림목에서 쉽게 고수익 내는 전략입니다. 눌림목. 우리가 눌림목은 어디서 쳐야 되지? 언제 쳐야 되지? 뭐 이평선이 어디 있어야 또 매수를 잡는 게 더 안전하지?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관점은 모든 기준은 기준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준은. 이 기준봉이 없는 급등주는 제가 지금까지 눈 씻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든 기준은 이 기준봉이 탄생한 이후에 급등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그럼 바닥권에서 기준봉이 나타난 것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추적해 가면서 이런 윗꼬리 캔들이 발생하든 몸통형 캔들이 발생하든 이 캔들에 접목시켜서 추적해 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다 내포시키면서 매매 타이밍을 설정해야겠죠. 그러면 이 기준봉이 탄생했으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날은 음봉 캔들이 발생하든지 양봉 캔들이 발생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한가가 들어가도 바로 점상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뭐 1000종목 중에 뭐 1%나 될까?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봉이 발생한 뒤에 음봉 캔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음봉 캔들을 기준으로
이날 1번이라고 써지는 이 숫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날. 그럼 이날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전략으로 세워야 되는지 요즘 이런 종목들 많이 있죠. 기준봉이 탄생하는데 그 다음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 그냥 여기서 이틀 연속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3일 연속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조정받고 바로 연타로 장대봉 띄우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일 음봉, 양봉의 눌린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반등.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일 음봉, 양봉의 눌린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반등. 여기 1번 캔들의 전일 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바로 반등의 시그널이 제시되면서 오히려 상승파 2차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 그리고 전일 기준봉 양봉보다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이 음봉, 이 2번은 여기에 2번입니다. 이 2번은 이 전일 기준봉의 양봉보다 음봉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왔으면 여기 거래량은 줄어야 된다. 최소로 줄어야 됩니다. 최소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 하면은 전일 거래량의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야겠죠. 이 3번. 여기는 전일 거래량. 이 3번은 전일 거래량의 2배 이상의 거래량. 당연히 장대 양봉이가 2배만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3배, 4배, 5배까지 터지겠죠. 그렇다면 이게 중요해요. 몇 프로 이상의 양봉에 합당하고 종가는 몇 프로 이상짜리를 선정하는 게 이 조건, 이 주린이도 눌림목에서 쉽게 고수익 내는 전략의 조건에 합당한 종목으로 선정돼서 여러분들이 이 전략으로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럼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법 만드시라겠죠. 나만의 기법을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조 선생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집을 받으시면요. 이 자료집 안에 여기 내용보다 더 면밀하게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이 패턴에 합당한 조건이 몇 프로 이상 양봉, 종가는 몇 프로 이상짜리가 여기에 합당해서 바로 2차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 자료집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저기 뒤져보면은 그 자료집에 딱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여기 기준봉입니다.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눌림이 나오죠. 근데 이 눌림의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왜? 장중에 살짝 중개시켰다가 종가상으로는 꼬리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저가에 위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목이 다음날 갭상승하는 이유가 분명하겠죠. 왜? 이 조건에 합당한 조건이 이 패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일 음봉 양봉의 눌린 캔들 여기서 양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양봉 십자 도지나 아니면 작은 캔들 이런 양봉이 생성됐을 때 음봉이 생성됐을 때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 반등. 전일 기준봉 양봉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여기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장대봉이니까 장대봉 거래량보다 음봉이 생성됐는데 줄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일 거래량의 2배 이상 거래량이 몇 프로 이상의 양봉인지 종가는 몇 프로 이상짜리인지는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노란 톡박도 들어오시면은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라는 게요. 뭐든지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이 있고 면밀하게 투철하게 싸워 덤빈다고 하면은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이런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패턴을 다 공부할 건 없어요. 남한테 취향에 맞고 내 성향에 맞는 패턴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름이든 한 달이든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요. 한 달이 10년짜리의 여러분들의 재테크 개념으로 수익률을 계속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랄까 그냥 묻지마 투자처럼 급등하니까 수급적으로 그냥 추격 매수 때리고 이런 거보다는요. 이렇게 잠깐 눌림 패턴에서 이걸 못 이겨내고 겁난다 청산해버릴까가 아니라 이 패턴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내과시킨다고 하면은 여기에 조건에 다 합당했어.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9,000원에서 11,000원, 12,000원 3, 4일 동안에 그냥 3, 40%를 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음 종목으로 실전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대 GF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장대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꼭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읽어드려도 그냥 안 들은 척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꾸 보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난 저게 뭔지 모른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이런 전일 음봉이든 양봉이든 눌림 캔들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반등이 나온다. 또한 전일 기준봉 양봉보다 거래량이 줄어야 한다. 그리고 전일 거래량의 2배 이상인데 몇 프로짜리 양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기준봉이 최고 고가 대비 몇 프로짜리의 양봉인지 저가 대비 저가에서 고가까지 그리고 종가 이 종가 여기에 종가잖아요. 이 종가는 몇 프로 이상에서 종가를 마감해야 이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이렇게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그 자료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이 제가 그 거래량을 잘 보시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준봉이 완성됐는데 도지형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눌렀는데 종가는 전일에 기준봉이 완성되면서 종가는 고가 만들었는데 눌림 패턴 작은 도지형 만들어지는데 거래량은 없어요. 축소됐습니다. 그럼 다음날 이 저가를 기준으로 바로 붕괴되지 않고 바로 당겨버리죠. 그것도 좋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요. 3일에서 4일 코스입니다. 눌림이 나와도 3일에서 4일 코스.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이 저가, 이 눌림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3일에서 4일 코스 안에는 무조건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8, 9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패턴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내 거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고 다른 종목하고 겹쳐서 같이 설정해서 그대로 응용주 전략을 만들어 본다면요. 충분히 수익률 구조가 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도 기준봉이 하나 딱 완성됐죠. 완성됐는데 다음 날 눌림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십자 눌림 조정. 근데 이 장대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이 작다. 그리고 다음 날 종가상으로 여기가 종가죠. 이게 저가죠. 근데 종가상으로 위에서 끝냈어요. 종가는. 그럼 이전 캔들의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았죠. 그러면 이 구조는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마저 축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용으로 뽑아내는 구조가 28,000원, 9,000원대에서 34,000원대까지 올리는 파동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이유는요. 이 몸통형 캔들이 여기에 몇 프로짜리 이상의 양봉이고 종가는 몇 프로 이상짜리의 종가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캔들이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런 패턴으로 35%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방송은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식 스마일 학교잖아요. 웃으면서 즐겁게 이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기준을 성립하자. 여러분과 매매 전략, 매매 기법. 이 기준만 하나 딱 성립되면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도 우습게 보일 겁니다. 근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려워요. 자꾸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가지만은 전문가도 어려워요. 이런 시장. 현재 뭐 주식시장에서 누구든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간다 하면은 대한민국 손실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근데 계속 패턴은 변화돼 갑니다. 근데 현재 이런 패턴이 합당한 패턴으로 현재 시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청기누설 수익 폭발하는 주식 비법. 지금 우리가 윗꼬리 캔들 그리고 주린이도 눌림목 패턴의 매수 전략을 펼치는 거,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어디에? 수익 폭발하는 비밀 사탄에 다 자료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이 성립돼야 윗꼬리 캔들도
바로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기준봉의 눌림목도 마찬가지로 2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 조건이 합당하지 않고 그냥 캔들만 보고 치고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는 낭패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다 알고 이 조건에 합당해서 이 매매 전략을 짰는데 올라간다? 이 자료집 사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평생 써먹는 주식 투자 비법이에요. 왜? 기준봉 매매입니다. 기준봉. 기준봉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식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기준봉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어디서 주호 선생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집 사탄을 받아서 방금 공부한 내용이 더 면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한번 습득하시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호 선생 노란톡방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또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또 설명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구조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더 재밌고 좀 수익률도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전 기준봉에는 매매 전략에는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이 있어요. 이 기준봉 하나가 종목을 가지고 놉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기준봉의 조건이 있고 저렇게 윗꼬리 캔들 또는 눌림목 캔들의 기본 조건이 다 틀려요. 다 똑같은 기준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라면 하나만 끓여도 어떤 양념을 더 부수적으로 파를 넣고 당근 넣고 양파 넣고 하는 분들하고 또 거기다 고기 넣고 하는 분들하고 또 맛이 틀리듯이요. 마찬가지로 이 기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 기준이 틀려진다는 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기본적인 기준봉입니다. 기본적인 기준봉. 근데 얘는 상한가 기준봉이에요. 현재 상한가 기준봉인데 제가 지금 현재는 상한가 기준봉을 가지고 수익을 매일매일 3에서 5%씩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한가 들어가면은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매 전략을 안 짜죠. 근데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 날 눌림 구조 만들고 여기에 포인트는 다음 날은 5일선입니다. 이 포인트는 5일선 매매 전략이에요. 상한가 다음 날 눌림 구조 속에서 5일선 치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상단에 고가 돌파시키고 15%에서 20%짜리가 또 한 번 나타난다. 상한가 캔들. 내가 했죠? 상한가 캔들. 그리고 눌림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상한가 또 나오죠. 그러면 상한가가 나온 뒤에는 거래량이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더 이상의 상한가가 더 나와도 되고 이 거래량 상한가가 더 높게 나와도 되고 이 거래량이 이날 상한가보다 또 높게 나왔죠. 저기는 적게 나오고. 그러면 얘는 보통 높게 나오는 게 상한가 거래량에서는 좋습니다. 수급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니까요. 치고받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상한가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10%든 15%든 수익을 드실 수 있고 또 한 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또 한 번 상한가 다음 날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공부했으면 또 한 번의 수익률을 또 한 번 맛보겠죠. 그러니까 상한가도 전략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이 상한가 전략을 따로 있는데 이 상한가가 저는 메리트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왜? 수급이 전인이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매수세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도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이 상한가를 그냥 그대로 흘러보내겠습니까? 1,000원짜리 동전주 빼고는요. 웬만하면은 다시 한번 수급을 강화시키면서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률로 또 20%의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안 봅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대다수가 거의 안 봐요. 무섭거든요. 바로 올라가 있지, 때려 박을 있지, 어떤 구조가 또 만들어 있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슈프리마 HQ 같은 종목들 보세요. 상한가 종목입니다.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눌림 구조가 또 나옵니다. 근데 눌림 구조인데 상한가 다음 날 십자 도지형이 만들어졌는데 꼬리형이죠. 근데 이전 거래량보다 높게 나왔어요. 상한가 다음 날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좋다. 더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치고 들어가면 16%든 10%든 5%든 수익을 맛볼 수 있다. 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계속해서 5일선이 우상향 패턴이고 5일선을 닫으면 반등을 주기 때문에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더 충분하다. 그래서 수익률이 더 크게 리스크 없이, 물론 리스크는 다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또 한 번에 8,5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2,000원대까지 수익률을 또 한번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 보세요. 이 종목 여기서 기준봉 하나 딱 완성됐죠. 기준봉이 완성되는데 눌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기준봉 시가 매매도 공부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기준봉 시가 매매를 딱 한번 라인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양봉 발생했을 때 제가 전략을 세우자겠습니다. 기준봉 시가 매매가요, 전략을 세우는 데는 오히려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그 응용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보니까요. 그냥 얘가 수급이 없으니까 더 하락시키겠지? 에이, 재미없어. 안 움직이니까. 왜?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기서 한번 했고 숨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으면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호가창이 안 보여요.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재미없어 하고 접어버립니다. 이 종목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기준봉 시가에서 양봉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음봉에 매수를 치는 게 아니라 양봉 때 치라겠습니다. 양봉에 발생해서 양봉 때 치면요, 여기서 치고받고 하는 전략으로 상한가짜리가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대신 얘는 손절도 명확하잖아요. 이전에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고 거기에 맞부딪히는 자리가 기준봉 시가 자리다. 그래서 이 기준봉 시가 자리가 붕괴 안 되는 애들은 다시 여기서 U자 패턴으로 돌린다. 이게 V자 패턴이라는 게요, 기준봉이 발생하고요, 이게 가격 조정이 심하게 바로 들어오는 애들은 V자 반등이 나오고요, 가격 조정 그 기준봉이 발생하고요,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늘어지면서 이 TPC처럼 미스터 블루처럼 늘어지면서 나오는 애들은 조금 속도 조정이 아니라 조금 늘어지면서 나옵니다. 왜? 내려온 만큼 세력들이 느긋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쯤은 개인들도 질리게 만들어서 다 털고 나가게 만들 거야. 느긋하게 가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어 버린다는 이 원리예요.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은 여기서 윗꼬리로 한번 흔들어 놨죠. 윗꼬리 캔들. 그리고 윗꼬리 캔들 한번 흔들어 놨는데 이 캔들이 이전의 저항대가 지지대의 시험 자리입니다. 지지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윗꼬리 캔들 공부했습니다. 윗꼬리 캔들이 발생했을 때 이 캔들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전의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윗꼬리 캔들인지 아니면 흔들어 놓는 윗꼬리 캔들인지,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2,700~800원에서 3,700~800원까지 거의 30~40%짜리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이런 종목군들의 패턴을 기본적인 기준봉의 조건이 따라가는 거고요. 기본 기준봉. 그리고 윗꼬리 캔들의 조건이 따라가는 거고, 양음양, 양음양 이렇게 기준봉 하나 세우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눌림코드 만들고 기준봉 다음날 눌림코드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다음날 확산된다. 이 관점을 꼭 머릿속에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뭔가 좀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종목을 놓치셔서는 절대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2024년 이제 설날이 지났죠. 이제 설날이 지났으니까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1월 달은 보내왔죠. 하지만 시장도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럼 그 시장에 발맞춰서 웅크렸던 가슴을 펼쳐서 마우스로 이런 종목을 찾아서 전략을 짜야겠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나는 못 찾는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냥 그 전광판 증권 그 HTS에서 수급 좋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아니면 지인이 추천하든지 이런 종목들을 하지 마시고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기준봉이 생성돼 가지고 뭔가 시그널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완성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난 진짜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주호 선생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 지금 지난주에도 거의 한 4종목 나갔습니다. 노란톡방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 각도로 가격 조정 충분히 들어왔고 기준봉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기준봉이 들어왔죠. 그러면 기준봉 중심과 시가 부분에서 U자 패턴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을 4종목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주호 선생이 직접 이런 종목의 패턴 U자로 돌려서 2차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패턴 종목은 선정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늦지 않게 입장하시고 자료집 꼭 받아서 오늘 공부한 거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이제 설도 지났고 그리고 설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또 이제 기준봉 자료집 4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챙기시면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기법을 내 거의 기준에 맞추세요. 내 거의 기준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면요. 평생 재테크는 이 자료집 안에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히든 종목인데요. 얘는 어떻게 보면 삼성 관련주예요. 삼성 관련주입니다. 관련주고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이제 무인팩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도 앞으로 2030년도까지 모든 자동화 공장 자동화 모든 시그널 다 자동화 시키겠다 이런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패턴을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기준봉의 눌림 패턴이나 윗꼬리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들은 지식만 갖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딱 접목을 시켜보세요.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거 딱 접목을 시켰을 때 이 그림은 멋지잖아요. 일단 여기에 기준봉이 하나, 2개, 3개, 4개, 5개 그리고 거리량을 보세요. 거리량 이 장대 기준봉이 발생했을 때 거리량 윗꼬리 캔들이 났을 때 거리량 그리고 눌림 십자 나왔을 때 거리량 축소 또 장대 거리량이 있을 때 장대봉 여기서 종가 고가 형태의 도지형인데 거리량 축소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락세가 만들어집니다. 하락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부터 거리량이 없어버려요. 그리고 눌림 코스가 계속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늘어지죠. 지금 영업일수로 거의 한 2주 정도의 눌림 코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늘어지는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현재 구간에서 어떤 포지션이 지금 잡혔죠? 현재 구간을 보시면요. 이제 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다 마무리됐어. 이제 나 다시 한번 저기 앞전 고가를 돌파시키는 패턴으로 한번 가볼 거야. 세력들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보시면 121선과 21선, 61선 다 하단에서 캔들 지금 현재가의 위에 있죠. 그리고 21선과 5일선, 11선 아래에서 받쳐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지금 현재 제가 이 241선이 빠졌는데 241선이 여기서 딱 받치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 이평선 121선이나 241선이 현재가 캔들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걔는 가장 강력한 캔들로 발생하면서 패턴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삼성의 무인팩 관련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매집이 끝내고 숨죽여놨기 때문에 한번 발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종목 매매 한번 해서 여러분들도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캔들 기법을 배워서 나만의 기준을 또 성립하셔야겠죠. 그럼 늦지 않게 여러분들이 주호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집도 챙기고 이 종목도 챙기고 또 여타 기준봉에 관한 어떤 종목이든지 제가 또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런 종목으로 한번 이번 달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교육은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11시에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간에도 한 번 더 언급해드리고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종목 추천도 또 히든 종목도 나가고 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녁입니다.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1시 잊지 마시고 그 시간대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자료집 꼭 받아서 챙겨서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을 꼭 맛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더 좋고 더 여러분들 기법 아닌 나만의 기법을 성립하게끔 좋은 전략을 갖고 나올 테니까요. 한 주 동안 매매 잘 하시고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예.